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경제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익 작가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비트코인 관련된 책과 그리고 빅테크 자본주의라는 책을 연이어내면서 구독자분들과 만나서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갑습니다. 돈들이 온통 다 금으로 쏠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을 살 돈이 없죠. 그런데 그러면 왜 금에 쏠릴까라는 건데, 일단 역사적으로 화폐 경제를 보면은 기축통화국의 그 재정을 믿지 못할 때 사람들은 금을 찾아요. 쌀을 찾고 석유를 찾고 석탄을 찾고. 왜냐면은 화폐를 못 믿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38조 달러 빚이 있으니까 더 이상 미국이 빚내 가지고 달러를 뿌리는 거는 못 믿겠다. 왜냐면 레버리지라는 거는 판타지거든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100달러가 있을 때 레버리지 20배 하면은 그게 2000달러가 되니까, 그러면 2000달러라는 거는 그 레버리지는 계좌에서 지워지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금본위제 때는 100달러라는 금이 allocated라고 해서 할당된 금이 있어요. 그럼 내가 100달러 지폐를 받잖아요. 거기에 그 금고의 번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산 100달러의 금이 33번 금고에 있다고 하면은 그 화폐에 33번이라는 allocate 지정된 금고 번호가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화폐를 제시하면 지정된 금고에 있는 금은 내 건 거예요. 나는 금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unallocated 화폐예요. 그러니까 내가 2000달러에 그 선물을 샀어요. 선물 상품을. 근데 거기에는 그 금고의 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돈을 가져갔을 때 바꿔줄 수 있는 금이나 쌀이 없다는 거예요. 할당된.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미국 정부가 나 이거 못 갚아라고 하거나 미국 정부가 망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달라져서 갑자기 그 화폐 절상을 하거나 절하를 하거나 화폐 개혁을 했을 때 내가 그 지정된 금고에 실물이 없을 때는 이건 그냥 연료가 되는 거, 땔감, 그냥 담뱃불 붙이는. 그러니까 실제로 담뱃불 붙이는데 쓰는 화폐도 있었잖아요. 그 아르헨티나나 뭐 옛날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 독일들은 실제로 종이값도 안 나오는 화폐들이었거든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미국이 38조 달러? 야, 미국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30조 달러인데 네가 38조 달러 빚을 가지고 있어? 물론 이제 120% GDP 대비 120%는 많은 건 아니에요. 일본은 200%가 넘고.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력으로 따지면 아직까지 많은 건 아닌데, 미국이 38조 달러라는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 라고 보니까 미국이 빚을 갚는 방법을 사람들이 공부해 보니까 빚을 내는 거거든요. 더 화폐를 찍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빚이 100달러인데 이 빚을 갚으려면 가장 순진한 방법은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열심히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때 일반 사람들이 열심히 갚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월급 받아서 한두 푼 모아가지고 2, 3억 주택담보대출 갚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정부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빚을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화폐를 찍는 거예요. 그럼 100달러밖에 없는 경제에서 화폐가 200달러가 되면 물가가 2배가 되잖아요. 대신에 미국이 갚아야 될 부채는 절반이 되죠. 화폐가 많아졌으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졌으니까 내가 100달러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100달러라는 게 이만했는데 지금 100달러 이만해졌으니까 내가 갚을 돈이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돈을 찍어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공부해보니까 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열심히 세금 걷거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동 투입해서 우리한테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쟤들 가만히 빚 갚는 거 보니까 돈을 더 찍어. 그럼 우리가 돈 갖고 있으면 이 돈이 녹아내리는 거니까 돈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걸 이제 학습해서 안 거예요. 지난 50년간. 한 30년간은 속아오다가 이거 뭔가 좀 사람들이, 제가 그냥 표현을 한 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데 30년이 걸려요. 그러면 1971년부터 지금 50년 됐잖아요. IMF 정도가 됐을 때 한국 사람도 그렇고 일본 사람도 그렇고 유럽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화폐 시스템이 어떤 건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미국이 설계하는 화폐 시스템이.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저 화폐 시스템이 미국만 좋은 거야. 우리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안 거죠. 그걸 누가 제일 많이 알려줬냐면 중국이 제일 많이 알려준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하고 싸우려고 보니까 화폐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되고, 중국이 러시아 했듯이 중국도 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공격하니까 우리가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응하려면 우리가 미국을 공부해야겠다고 가만히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송웅빈의 화폐전쟁이라는 책이 2005년에 나왔잖아요. 그 화폐전쟁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그 영업 비밀을 쭉 써놓은 장부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 미국이 돈 버는 방법, 미국이 빚을 내서 먹고 사는 방법을 봤더니 미국 달러 갖고 있으면 안 되겠어. 이거 미국이 금으로 갚거나 석유로 갚는 게 아니야. 그냥 돈 찍어서 또 주는 거야. 그럼 이거 우리가 나중에 가서 미국이 부도선언을 하면 우리가 끝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실물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1920년대 1차 대전 직후 영국의 파운드화가 이제 전비를 위해서 막 찍어내기 시작할 때, 그때도 사람들이 금을 찾았어요. 이거 이제 파운드화 못 믿겠다. 영국 스털리 못 믿겠다. 영국 재무 못 믿겠다.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금을 엄청나게 찾기 시작했고요. 또 한 번 사람들이 금을 엄청나게 찾은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44년 브레튼 우드 체제가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믿을 게 금밖에
없다. 영국이 스털링 못 믿겠다. 그러고 나서 20년 뒤에 야 믿을 거 금밖에 없어 그랬는데 금이 다 미국 금고로 들어갔잖아요. 그 영국이 미국한테 무기 사느라고. 그러니까 야 금밖에 믿을 게 없는데 미국이 70% 금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앞으로는 파운드가 아니라 달러밖에 믿을 게 없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그 재무부 차관보였던 그 화이트라는 경제학자와 영국 캠브리지 출신의 그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브레튼 우즈에 모여가지고 당연히 케인즈는 영국의 파운드와 스털링의 패권을 지키려고 이제 갖은 이제 논리를 갖다가 공격했겠죠. 근데 화이트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지금 다 금이 미국에 있어. 너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로 파운드가 이제 패권을 내줬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또 미국의 금고에 있는 금을 막 믿고 썼는데 1960년대 그 베트남 전쟁 그리고 1944년 이후에 계속 이제 그 유럽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었죠. 미국이 원조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베트남 전쟁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또 달러를 엄청나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알 거 아니에요. 이거 달러 돌아다니는 거 하고 금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금은 2, 3일에 한 번씩 보이는데 달러는 그냥 길거리에 나가면 온통 달러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낀 거죠. 달러 너무 많이 찍었는데 금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또 금을 찾기 시작했어. 이거 이제 미국 재무 못 믿겠다. 그러니까 믿을 거 금밖에 없다. 그래서 원래 1온스에 35달러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딱 고정시켜놨거든요. 근데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었어요. 그럼 원래는 사실 달러 가격은 많이 찍었으니까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온스에 40달러, 50달러 떨어져 있을 거예요. 시장에서는. 실제 시장에서의 가치는. 그런데 계속 달러를 35달러라고 하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높게 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화폐가 높다라는 얘기는 수출하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이 꼴 미국 무역 적자죠. 그러니까 돈은 계속 찍어내고 경제 운전하느라고 힘들어 죽겠고 하는데 수출도 안 돼. 그러니까 닉슨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금하고 묶어놓으니까 자꾸 달러를 사람들이 높게 평가해준다. 사실은 쓰레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달러는 쓰레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주자. 그래야지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가 유럽으로 수출해서 무역 적자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달러가 쓰레기라는 거를 전 세계에 알려준 게 닉슨 쇼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단점이 달러가 쓰레기라는 걸 전 세계에 알려주고 났더니 갑자기 금 가격이 막 급등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달러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금 가격이 20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달러가 쓰레기라고 한 게 사실은 무역 적자 좀 줄여보겠다고 한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이 된 거야. 금이 갑자기 35달러에서 갑자기 막 700달러 이렇게 되니까 이거 생각하지 못한 구매가 된 거죠. 그럼 지금 금 가격이 왜 올라갈까? 그때가 똑같아요. 야 지금 미국이 38조 달러를 국채를 발행했으니까 이거 너무 많이 발행했어. 믿을 거 금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는 반대로 닉슨처럼 야 달러가 쓰레기라는 걸 전 세계에 알려야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를 낮춰야지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 낮춰서 달러 가치 떨어뜨려야 미국의 제조업이 좀 살아날 거 아니야. 그래서 달러가 쓰레기라는 거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려주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럼 트럼프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을까? 트럼프는 닉슨 쇼크에 버금가는 쇼크를 만들어야 돼.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쇼크. 그게 트럼프 쇼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트럼프 쇼크는 준비금으로서의 금도 앞으로는 미국은 갖고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닉슨 쇼크는 앞으로 금 태환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 할당된 번호대로 우리가 금을 내줬는데 앞으로 번호를 갖고 오든 말든 비할당 화폐든 할당된 화폐든 앞으로 달러 갖고 오지 마. 우리한테. 금 못 바꿔줘. 우리 금고에 있는 금 지켜야 돼. 그리고 달러 가치 떨어뜨릴 거야. 그게 이제 닉슨 쇼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쇼크는 뭐냐면 달러 가치를 여기서 더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청나게 달러 많이 찍어내고 국채 발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그 금리를 엄청나게 낮추거나 해서 달러 가치를 막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연준도 말을 안 듣고 지금 중국도 국채를 안 사주고 일본도 안 사주고 우리나라도 안 사주고 오히려 팔아가지고 금 사고 있고 또 월가도 앞으로 국채 못 믿겠다 안 사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방법은 뭐냐면 쇼크밖에 없어요. 이제 쇼크. 그러면 트럼프가 쇼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 준비금도 우리는 이제 팔아버리겠다. 앞으로 미국의 금고에 있는 금을 다 팔아서 비트코인 살 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8,000톤이 금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미국 국채를 사준 거지. 사실 뭐 우리가 뭐 미국이라는 도덕성을 어떻게 믿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신뢰도를 가지고 산 게 아니라 금 때문에 산 거라면 미국이 또 석유 계약을 해가지고 이 달러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석유를 바꿔주니까 석유랑 금 때문에 우리가 달러를 썼는데 갑자기 앞으로 석유도 안 바꿔주고 그 미국이 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금도 앞으로 안 내주겠다고 해.
달러를 뭘로 써요? 못 믿잖아요. 이게 이제 트럼프 쇼크예요. 앞으로 달러를 가져오면 금이나 석유로 바꿔주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거. 달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 근데 그때 닉슨은 석유로 달러가 망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지켰어요. 금보다는 가치가 엄청 떨어졌지만 야,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럼 앞으로 우리가 달러를 써야 돼? 왜 써야 돼? 물어보니까 석유를 사려면 달러를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달러를 사야 돼. 라고 한 게 그래서 석유를 사려면 달러를 사야 되는 이 시스템. 예전에는 금을 사려면 달러를 사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금을 사려면 파운드를 사야 되는 시스템이고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엔화나 파운드나 유로화로는 금이나 석유를 못 사요. 우리가 원화를 10억 원어치 가져가가지고 석유 2드럼만 주세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우리한테 석유를 못 팔아요. 그 미국과의 그 미략 그 계약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접근하려면 달러라는 플랫폼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축통화예요. 근데 그러면 석유도 앞으로 달러 없어도 살 수 있고 그리고 금 준비금도 없다고 하면 그럼 달러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금하고 석유에는 이제 달러를 굳이 살 필요 없어. 앞으로는 가장 필요한 게 전기잖아. 앞으로 전기를 사기 위해서는 미국의 달러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거야. 그러려면 금과 석유를 버려야 돼. 석유, 금을 사기 위한 달러가 아니라 앞으로는 전기를 사기 위한 달러를 만들 거야. 그러면 일단은 비트코인은 전기의 가치 조작물이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전기를 사려고 네가 비트코인 사고 스테이블코인 사는 거잖아. 그럼 앞으로 전기를 사려면 달러를 사.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가는 거죠. 그러면 금보리처럼 비트코인 1BTC에 뭐 10만 달러로 바꿔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준비금으로서의 금가치에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쓰겠다. 그래서 지금 저기 포트록스 금고에 있는 금 준비금을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바꿀 거야. 그러니까 금한테 가가지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 앞으로 비트코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단 중국 입장에서의 달러는 석유에 대한 접근권이잖아요. 지금 달러로 바꾸지 않으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석유를 못 사요, 중국은. 앞으로 미래에는 그러면 달러가 전기에 대한 접근권일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도 휴머노이드하고 AI하고 그 전기차하고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 미국이 만들어 놓은 화폐 시스템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지금은 석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사야 되고 앞으로는 전기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달러를 사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난 50년간 그렇게 당했는데 또 앞으로 100년간 또 당해야 돼? 전기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달러를 또 사? 그러니까 중국은 또 이제 그 러시아가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되면서 3천억 달러를 아예 동결시켜 버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금융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거든요. 그럼 중국은 석유에 대한 접근권으로서의 달러도 무력화시키고 싶고 앞으로 전기에 대한 접근권으로서의 달러도 우리가 다시 또 종속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량은 미국이 더 많지만 수입량, 그러니까 국제 석유 시장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사주는 큰 손이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지금 스위프트망 때문에 위안화로 석유 결제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달러로 바꿔야지 석유 결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불만이죠. 내가 제일 많이 사주는데 우리 화폐를 못 쓰니까. 그러니까 위안화로 석유를 사고 싶은 거예요, 중국은. 그럼 미래에는 위안화로 전기를 사고 싶은 거고 아니면 위안화로 전기를 팔고 싶은 거고 반대로. 두 가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안화로 석유를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위안화로 전기를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발전 용량이 이 면에서 봤을 때 유유전력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전력망도 가장 발전돼 있고 원거리 송전망도 중국의 기술이 가장 앞서 있고 또 실제로 지금 AI나 이런 거 봤을 때 전기 소비량도 중국이 제일 많을 거고. 그러니까 전기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국가가 미래의 화폐 패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석유를 위안화로 사는 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사실은 중국은 근본이제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자한테 시진핑이 만나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석유는 위안화로 결제할게 라고 하면 빈살만은 뭐 그건 좋은데 그럼 우리가 그 위안화로 뭐 할 수 있지? 잖아요. 지금 저기 트럼프한테는 저기 달러로 결제하고 나면 그거 가지고 국채 사면 연간 4% 5% 정도 이자를 주니까 그냥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팔아서 국채 투자하면 돼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시진핑한테 빈살만이 아니 우리가 하루에 1,500만 배럴 중에 400만 배럴 니네가 우리한테 사주는데 그 400만 배럴 곱하기 60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해가지고 우리가 받으면 그 막대한 오일 위안화를 우리가 뭐 하라는 거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위안화 결제가 안 됐죠. 근데 이제 시진핑이 사회과학원이라는 그 천재 학자들 모여있는 곳에 위안화를 국제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플랜을 짜봐라. 딱 그러니까 자 일단 위안화로 결제합시다. 석유 계열화 위안화로 했어요. 근데 위안화 아무도 안 믿고 안 써주니까 국제 투자도 안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자 석유 결제한 오일 위안화를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금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빈살만 입장에서 볼 때 금판 돈으로 상하이 금거래소 SGE에 가면은 금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금 투자하는 거예요. 위안화로 석유 팔아서. 그래서 일부 상당히 극소량을 위안화로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 공시를 못하죠. 근데 그렇게 그 위안화로 중국에 석유를 판 나라가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이라크죠. 지금 순서대로 보시면은 이라크, 이란, 베네수엘라 다 미국이 때려 부셨잖아요. 왜 때려 부셨는지 유추해 볼 수 있죠. 달러 패권에 위협이 된 거예요. 갑자기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겠다? 니네 정신을 차려야겠는데? 하고서 다 때려잡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위안화 결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무서워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서 해놓은 대안이 앞으로 달러 못 믿잖아. 금 줄게. 그래서 빈살만이 석유 팔아서 금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오일머니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하이 금거래소에는 항상 현물 수요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런던 금거래소하고 시카고 금거래소에 있는 금은 전부 다 할당된 그 금고 번호가 없는 종이금이에요. 금은 없는데 증서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그동안은 사람들이 미국의 어떤 경제력과 금융시장을 믿고 런던에 있는 경제력과 금융시장을 믿었던 거죠. 전통과. 근데 갑자기 이거 봐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금이 다 상하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시카고 금거래소나 런던 금거래소에 가서 니네 금 없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좀 빠른 사람들은, 큰 손들은 빨리 금 줘. 먼저 받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카고 금거래소하고 런던 금거래소에는 현물금이 없어요. 그럼 이게 전 세계가 다 알게 됐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화폐 패권은 금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럼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미국의 포트록스 금고는 금이 없어. 못 믿겠고 상하이로 가야 돼. 이게 이제 가만 놔두면 이제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옛날 전통적인 관념에서 보면. 그럼 미국은 이거를 본인들이 그 파운드화에서 달러로 어떻게 기축통화를 뺏어왔는지를 잘 아니까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하이 금고래소에 있는 금을 다시 사. 그래서 포트록스 금고에 더 많이 쟁여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싶겠어요? 금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리고 또 금을 많이 산다는 얘기는 금을 많이 사서 금본위제로 다시 돌아간다. 준비금을 늘린다는 얘기는 달러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거죠. 다시 달러를 금에다 묶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들을 그동안 돈줄인 빅테크들이 또 가서 그 똑똑한 빅테크들이 또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막 불안해하니까 그럼 상하이 금고래소에 있는 금을 막 다시 사옵시다 이랬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야겠죠. 더 똑똑한 애들이라면은 상대방이 하는 전략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는 후발주자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극복하거나 압도적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죠. 이미 중국이 많이 샀으니까. 중국도 이미 공식적으로 뭐 5,000톤, 2,000톤이지만 추산해 보면 중국의 정부가 5,000톤을 가지고 있고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전체 금의 10%가 1년 동안 유통되고 있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합하면 어떤 전문가는 3만 톤까지 얘기하니까. 그럼 이미 중국에 들어가 있는 금을 어떤 식으로 빼올 거야.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싸게 비용을 덜 들이면서 저걸 무력화시키는 거. 그러면 중국의 근본위제 시도를 어떻게 무력화시킬까를 빅테크 천재들이 고민해 보니까 우리는 다른 금을 만들자 했던 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만든 거를 우리는 그럼 디지털 근본위제로 갑시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얘기를 이제 종합해서 2025년 이제 3월 6일 날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란 거를 행정명령으로 발표했고 의회에서 세이처로비스 상원의원이 비트코인 액트란 걸 만들어서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공화당 중심의 행정부하고 의회가 동시에 그 중국의 전략적 근본위제, 금이 백업해주는 위안화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전략을 짜보니 그러면 디지털 근본위제로 가면 디지털 금은 아직까지 정부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더 먼저 사들이는 쪽이 장땡이잖아요. 선점하는 쪽이. 먼저 선점하자. 그러면 쌀 때 선점하자. 10만 달러 할 때. 그래서 전략적으로 100만 개를 일단 비축해 놓으면 전체 총량의 5% 정도 되니까 시장의 수급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달러 패권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간 100년간 달러 패권을 연장을 시키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달러 패권의 위협이 되는 크립토를 전략적으로 이제 전략 결혼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전략 결혼의 상대는 달러에 엄청난 위협을 주는 크립토예요. 크립토는 달러 옆에 가면 달러가 녹아내리는 화폐잖아요. 원래 태생부터가.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정한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달러 패권을 연장을 시키는 고육지책으로 지금 미국은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금을 가지고 트럼프가 만든 디지털 근본위제로 시진핑이 만든 황금본위제를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패권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략인 거죠. 이게 이제 트럼프 쇼크의 그 최종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닉슨 쇼크를 완충시켜 준 것처럼 앞으로는 일렉트로 비트, 그러니까 전기의 화폐로서의 비트코인 크립토가 그 트럼프 쇼크를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이제 아이디어를 짜는 거죠. 설계도를.
위험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본이제 때 금 없는 거랑 똑같죠. 화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직속기구도 만들고 뭐 AI 그 소버레인 AI도 추진하고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하겠다고 하고 또 청와대 정책실장도 크립토 계통에 있었던 분이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뭔가 해보려고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일사불란하게 지금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돼야지 될 것 같다. 왜냐면은 지금 중국도 그렇게 금을 사고 있고 미국은 비트코인 비축하고 있고 지금 인도네시아나 뭐 동남아 국가들도 비트코인 사고 있고 심지어 엘살바도르나 뭐 마두로도 비트코인 샀잖아요. 내가 그 살 수 있는 방법은 생존하는 방법은 비트코인 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금을 영란하게 뺏겼으니까. 마두로도 알아요. 마두로. 저기 비트코인 사는 게 생존법이라는 거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나중에 가가지고 그 실물 화폐, 금이나 비트코인이 화폐인 시대에 가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그 실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실물이 없어요. 반도체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에다가 내놓고 물물교환할 수 있는 상품은 반도체밖에 없어요. 현대차, 자동차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제 시장에서 현대 자율주행차를 가져가서 물건을 살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반도체 가져가서 물건을 사야 돼요. 왜냐면 화폐가 없으니까 비트코인하고 금이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비트코인하고 금을 요구할 거예요. 국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의선 회장하고 지금 저기 이재용 회장 없으면 우리나라는 화폐가 없어요. 왜냐면 실물의 시대잖아요. 신제국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생존하려면 지금은 실물을 사야 돼요. 하다못해 석유라도 사야 돼요. 석유, 전기.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국제 무역을 할 때 우리가 나가서 큰 소리 치려면은 우리 등 뒤에 반도체, 석유, 전기, 금, 비트코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하고 비트코인이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발전 용량이 제일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전기 싸게 줄게. 중국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니네 지금 전기 많이 필요하지. 근데 니네 전기 많지? 근데 우리가 더 싸. 한국전력에서 생산된 전기가 우리가 화성에서 전기 만들어가지고 그 마이크로웨이브로 전자레인지 쓰인 마이크로웨이브로 그냥 쏴버리잖아 우리는. 우리 이렇게 전기 생산하는 나라야. 전기 사가려면은 금이나 비트코인 가져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큰 방향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낭떠러지에서 자꾸 떨어지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기 부족하면은 죽을 거예요. 앞으로 진짜 굶어 죽고 얼어 죽을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우리도 그 안보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죠. 한국전력이. 근데 지금보다 전력의 소비량이 30배가 만약에 됐다고 2050년도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쓰는 일의 29배만큼은 어디서 갖다 써요? 싼 나라에서 수입해야 돼요. 배터리를 수입하건 뭐 그때 뭐 송전망이 발전해서 뭐 그냥 마이크로웨이브로 쏴주건. 그럼 중국이 앞으로 갑자기 뭐 지금 전력 소비량의 한 20% 정도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테슬라로 수입하거나 뭐 샤오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걔네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력 안 보내겠다. 그러면은 AI 금융망 다 마비될 거고 난방 못 할 거고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준비는 다 하고 있겠죠. 근데 뭐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유 좀 해주세요. 뭔지. 만약에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걸 내가 뭐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닉슨 쇼크 때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금 가격이 그 닉슨 쇼크 직후에 20배가 급등했잖아요. 트럼프 쇼크 때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간 선거라든지 지금 그 입법 과정을 보면은 그게 7월 정도에 모든 게 다 원활하게 목표대로 진행이 되면 올해 내에는 최소한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하는 그 비축 전략이 시행될 거라고 봐요. 그럼 트럼프 쇼크거든요, 그거는. 금 준비금을 이제 끊어버리겠다는 거니까. 닉슨은 금을 끊었고 트럼프는 금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표대로 금 시장에서 그 5,000년 동안 화폐 역할을 해왔던 금이라는 게 트럼프가 죽이겠다고 해서 금이 그냥 꼴까닥 바로 숨이 넘어가는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똑같지는 않지만 운율이 똑같다고 하잖아요. 역사라는 게. 운율이 반복되고 디테일은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닉슨 쇼크 때랑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금 가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우상향 압력을 앞으로도 받을 거다. 근데 이제 그게 페트로달러로 이제 완충했을 때 또 미국이 금 가격을 누르는 어떤 전략들을 펼쳤을 때 금이 상당 부분 억제돼 왔으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또 반복할 텐데 그렇다면 전기를 앞으로는 석유처럼 이제 대체하겠다라고 했을 때 일렉트로 비트로 이제 그 트럼프 쇼크를 완충시킬 때 그때 가서 이제 금을 전략적으로 억누를 거예요. 그때까지는 금 가격은 일시적으로 칠 수 있죠. 그리고 또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하는 전략에도 금 가격이 올라가면은 일단은 좋잖아요. 내가 파는 물건은 값이 올라가니까 또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은 지금 값이 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억눌려 있으니까 이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 사겠다고 하는 지금 미국의 행정부 입장에서는 최적의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결론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금이 상승 압력을 상당 부분 받을 거고 또 지금 거시경제에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폐 경제에서
실물 경제로 지금 전환되고 있으니까 실물에 대한, 그러니까 금이 됐건 은이 됐건 그게 뭐 석유가 됐건 우라늄이 됐건 히토류가 됐건 텅스텐이 됐건 구리가 됐건 아무튼 커피가 됐건 쌀이 됐건 아무튼 내가 금고에 뭔가 넣어둘 수 있는 거,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입을 수 있는 거, 내가 쓸 수 있는 거가 자산 가격이 올라갈 거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럼 당분간은 그런 자산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이 받을 텐데 그게 이제 여기서 정치적이거나 지정학적인 어떤 요인들이 어떤 작용을 할지. 왜냐면은 닉슨 쇼크 이후에 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걸 트럼프의 책사들도 알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겠죠. 자신들이 금을 팔 때까지만 가격이 올라가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또 내가 비트코인 샀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고 금 가격을 억눌러야 된다거나.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게 트럼프는 지금 금과 은 가격이 이 정도면 이제 맥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실은 선물 시장에서 통제력을 잃었었는데 금 가격이 지금 막 또 실물 수요가 늘어나서 갑자기 2, 3% 막 7% 오르면은 갑자기 선물 시장에서 시카고 선물 시장에 증거금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구두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은 가격을 누르거든요. 지금 은하고 금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누른다는 거는 둘 다 누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구두 개입을 하건 뭐 실제로 지금 뭐 선물 시장에 개입을 했건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 종이 선물은 사실은 이 추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막 큰 폭으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이는 거는 조금 내키지 않아 한다는 신호를 트럼프가 계속 보내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라는 행정부가. 그 얘기는 거의 이제 조절하면서 올리겠다거나 아니면 맥스에 왔다라는 얘기고 또 트럼프 쇼크에 의한 시장 상승의 압력이 뭔가 정치적 지정학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시장을 이기는 권력은 아직은 없었거든요. 그걸 일시적으로 또는 뭐 의도적으로 억누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시장으로 수렴하는 거를 패턴을 보여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금이나 은도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엄청나게 푸니까 부동산 같은 것도 좋은 자산인데 그게 순환매를 통해서 또는 이제 비트코인 그 비축 전략이 이제 시장에서 이해를 받을 때 또 그게 사람들이 실감할 때 아직은 뭐 하겠다는 걸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미국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국이 하겠다는 게 이제 자산시장에서 설명이 되고 그게 투자의 어떤 행동 패턴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가 되면 이제 금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자산이 이동되는 그러니까 구매력이 이동되는 어떤 시기가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데 어쨌거나 방향은 구조화됐고 그게 구체적인 지금 시점만을 특정하기가 힘들다. 근데 미국의 패권과 중국의 패권 다툼의 양상을 보면 지금 뭔가 금으로 구매력을 저장했다가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순환시키는 어떤 전략을 미국은 짜고 있고 중국은 금에 저장된 구매력을 이제 미국의 전략대로 흘러나가지 못하게끔 한 전략을 짜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금은과 비트코인의 구매력 저장 싸움이 될 텐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이길 거냐 중국이 이길 거냐의 싸움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를 자산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단지 투자자나 저 개인의 계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좌를. 그래서 그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 우리가 어떤 전략이 더 유용한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될 거다. 중국의 금 비축 전략이 유용한 거냐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 전략이 유용한 거냐를 판단하셨을 때 물론 이제 이걸 투 트랙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라기보다는 두 가지를 다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무게중심은 미국은 비트코인, 중국은 금.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개인의 판단의 몫이고 이제 타이밍도 뭐 단기적으로 금이 급등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수환매가 일어날 때 비트코인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두 가지 다 내가 노리고 투자를 하겠다? 금을 샀다가 비트코인 사면 된다라고 하면 엑시트할 시점을 내가 정확하게 예측한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 알아서들 판단하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세계 패권자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 경제와 자산 시장을 설계하고 있다는 겁니다.